오늘의 프리뷰. 미국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 같고 이참에 경제적 이익은 제외하고 단교를 향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뉴스는 한일 관계 악화에 베트남이 돌파구라는 일본 언론과 단교를 하자는 일본인입니다. 한일 관계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이래로 좋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을 바라본 일본 언론은 이 문제의 해법은 베트남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자 베트남에서 협력 투자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이미 한국이 베트남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죠. 약 62조를 투자한 한국이 베트남 해외 투자 국가 중 1위였고 한류로 인해서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소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기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2017년 베트남 해외 투자액이 한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 투자액이 약 9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일본은 약 10조를 투자하여서 근소하게 1위를 기록하였죠. 이 투자액 중에는 공적 개발 원조 방식으로 1호선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이 베트남 시장이 탐이 나서 투자를 진행한 것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던지 한일 관계를 핑계를 대면서 한국이 선점한 시장에서 한국과 손을 잡아서 손쉽게 시장을 흡수하고 싶었나봐요. 한일 관계의 악화는 아베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아베가 나서야만 한일 관계가 풀릴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어리석은 조치였으며 강제 동원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대화로 해결해 보자고 해야만 풀릴 여지가 생기겠죠.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베트남에서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자고 하다니 치사함이 도를 지나치네요. 속셈 다 아니까 베트남 시장 탐내지 말고 한국한테 사과나 하시지. 오늘의 댓글을 볼까요? 어디서든 일본은 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 서서히 배제되고 있는 상대를 제3자까지 엮어서 일부러 살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갈라파고스 일본, 이건 일본을 말하는 거지. 쉽지는 않은 건 알고 있지만 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는 일본으로서 기대하고 있어. 선진국조차 정세가 불안해지는데 개도국이나 신흥국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세계 각국에 진출하자고 했다가 뒤에서는 신흥국은 안 된다니 뭔 말이요. 동남아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일본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악화되기만 하는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양국 경제계는 베트남 등 제3국에서 활력을 제한하고 있다. 두 나라 경제계가 이런 거 정말인가? 적어도 일본의 재계에서는 그러지 않겠지. 한국의 기업은 있다고 해도 기사대로 제3국에서까지 협력을 할 필요는 있는가? 산케이 신문의 서면 기사치고는 신빙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산케이는 원래 신빙성이 낮았고 이건 한국에서 거절할 일이지. 일본 단독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되겠지. 그걸 엄청 원하는데 안 돼서 협력하자고 꼬시는 거야. 비즈니스 측면에서 한국이 매우 위험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일본의 경영자라면 모두 인식했을 것이다. 그 나라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상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라? 이 댓글 얼마 전에 봤던 거랑 완전 똑같은데? 완전 복사 붙여넣기 하며 다니나봐? 아니면 자민당 댓글 부대인가? 옛날에 설비에 한국산 모터가 고장났을 때 바로 모터를 보내달라, 안되면 일본 모터로 교환할 테니 설계도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터를 분해하고 고친 적이 있습니다. 안은 일제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설비를 도입할 때 한국제 부품은 사용 금지라며 제조업체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혀 비즈니스 파트너로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옛날에 설비를 한국산 모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의문이네요. 슬프지만 1998년쯤만 해도 미니카조차 일제 블랙 모터가 제일 좋다고 할 정도였는데 말이죠. 일본의 외교 관계 속에서 한국은 200여 개 국가와 지역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한정된 자원을 공존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상대를 선택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한국은요, 일본의 자원을 갉아먹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많은 국가 중에서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고 한국과 공존을 하지 않는다면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자원을 갉아먹는다는 건 당신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정권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지. 한국이 악화를 시켰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 개선해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한국이 악화시킨 거 맞아? 일본의 역사인식이 잘못된 게 문제지. 강제 동원 노동자에 대해서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면 문제 없었을 거야. 별로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돼. 그래 그렇게 망해봐야지. 우회 루트를 구사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을 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 미국에서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 같고 이참에 경제적 이익은 제외하고 단교를 향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위안부상으로 번역하긴 했지만 매춘부상이라고 했답니다. 너 같은 애들만 있으면 단교가 좋지.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